군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게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뭐 꼰대라 그리고 저 뭐 2030은 뭐가 네 가지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소통 부재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근데 사단장이 가갖고 그 뭐 오늘 경계근무 잘해라 교육훈련 똑바로 하라 그러면은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매일 소대장이 그 얘기하고 중대장도 하는데 부하 전우들이 우리 병사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녀시대 9명 이름 제가 다 외워갖고 소녀시대 얘기하고 놉니다. 그거를 다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어느 날은 또 티아라가 또 뭐 롤리폴리를 갖고 말이죠. 이게 또 간다 그러면은 그 티아라 지연이부터 시작해서 이름 또 외워야 되고 말이죠. 자, 88번째 인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의 문을 열어드려야 될 텐데 제가 예고해드렸죠. 아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딱 자세를 잡고 딱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분인데 그래도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뭐 50대 중후반 가다 보니까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모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KFC 할아버지 같은 편안한 외모신데 육사를 나오시고요. 육사 교장까지. 육사 교장 선생님은 사실은 육군 사관 생도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배가 하는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역 육군 소장님이시죠. 유튜브 채널에 고성균의 장군 몽골을 운영하시는 지금은 현역 유튜버십니다. 고성균 장군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갖고. 네. 38기시니까 제 동기들이 46기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대충 8년, 저보다 8년 선배님이시고요. 네.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인가 지금은 이제 지상군 그 사령부로 통합이 됐더군요. 네. 1군, 3군이. 그죠? 지상작전 사령부. 지상작전 사령부의 참모장이 된 동기예요. 이상철 장군이라고. 아, 그래요? 예, 삼성 장군이죠. 예.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139이 통합됐죠. 통합됐죠. 네. 그래서 용인에 있거든요. 보고 안 하고 통합해서 면합니다. 근데 우리 동기들끼리 만나서 야, 우리 때 소위 때 말이지. 예? 군단장님이나 사단장님 만나면 진짜 하늘이 하늘. 근데 우리가 그 나이가 됐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한 두 개 질문 드려도 네. 돼요? 저는 군의관이니까 좀 부끄럽긴. 여기 대위 출신이시고. 그런데 되게 우리 박사님은 이제 석사장교라서 소위 출신이시고. 전 되게 재밌게 좀 제가 재밌다는 건 맨날 그 사단장님 대대장님이랑 술 먹으며 군의관 휴가 때 빼서 회식 날짜를 잡아라. 그러니까 저 있을 때 하라 뭐 이렇게 있을 좀 때 해라. 제가 좀 주로 밤에 재밌게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는 98년도에 군대를 갔더라고요. 그때 25사단 누가 제가 예. 신병교육 때 군의관 했었는데 그때쯤에는 제가 장군님은 어디 중령 달고 홍천에서 아까 봤던 고태봉 소대장을 데리고 대대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그 고태봉 센터장 자동차 전문 뭐 최고의 애널리스트시면서 맞아. 뭐 저한테도 후배지만 그 고태봉 소대장 시절에 대대장님이시랍니다. 이것도 인연이죠. 저랑 짧게 있으셨는데 그때 신병 교육 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저희 동기일 텐데 그러면요. 네, 38기인가 39기였는데 김석광. 네.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멋있으셔갖고 동기세요? 며칠 전에 만났어요. 진짜요?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전역하셨나요? 당연히 다 이제 저희 동기 전역한 지 오래됐고 저희가 이제 올해 인관 40주년이었는데 벌써. 지난 금요일 날 그 행사를 육군사관학교에서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김석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때 했는데 너무 멋있으셔갖고 네. 네, 이것도 하고 수류탄 할 때 그 군의관이 있어야 되거든. 핑핑 날아가고. 그렇죠. 예. 가막산 행군도 같이 야, 군의관 같이 가자. 예.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남자 4명 만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 군대 얘기하는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진짜 좀 존경합니다. 있으면 축구한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연결시켜드릴게요. 존경심 받는데 너무 멋지셨어요. 그때. 아니 박사님은 군대를 짧게 다니셨죠.
예, 뭐 국가에서 혜택을 좀 많이 네. 주셔가지고 네. 저는 1985년에 아마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예. 훈련을 받고 그 당시에 7사단에서 이제 상승 74. 네, 칠성부대. 예. 칠성부대에서 이제 현장을 예. 경험 잠깐 하고 네. 6개월 만에 이제 전역을 했죠. 네. 아, 석사장교. 네, 석사장교입니다. 그때 살짝 있다가 없어진다던데. 네. 원래는 뭐 이공계 인력을 뭐 조금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 네. 저희 때 이제 뭐 문과 쪽도 그렇죠.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역 생활을 몇 년도에 시작하셔서 몇 년도에 이제 어, 예편을 하신 겁니까? 현역은 82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예. 2016년 1월달에 전역을 해갖고 딱 34년 했어요. 34년. 예. 예. 근데 이제 군복 입은 거는 이제 생도생활 4년 있으니까 이제 38년이고 38년. 예, 장교로서는 34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육사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드신 건데 그때 너- 얘기 좀 해주세요. 녹.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예. 대학교를 갈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예, 예. 어허. 워낙 어려워갖고 예. 그래서 이제 당장 어디가 쌀을 이제 보러 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갖고 학교에서는 야, 너 공부하는데 그러지 말고 어디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 당시 요즘 이제 9급 옛날에는 이제 5급 을이라고 네. 예, 공무원 시험을 이제 봤었죠. 강원도. 예. 그래서 그 1등 하니까 원하는 데 가서 군바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강릉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강시청 간다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돈 양복까지 하나 맞춰져 갖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예. 예,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친구 둘이 그 소식을 듣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릉에 내려와 갖고 어. 야야야야 그러지 말고 너 올라가다 재수해라. 그래서 야야 그거 아니야. 나 지금 어려워. 그랬는데 야 그게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친구들 편으로 서서 엄마 미안해. 다 이렇게 편지 하나 써놓고 삼양라면 박스에다가 책을 마침 안 버리고 있어갖고 갖고 싸갖고 이제 아. 서울 와갖고 이제 그 저 S대 가라고 네. S대 다니는 친구가 그 신림동 저 산꼭대기에다가 자취방을 얻어갖고 네. 대학생 둘 재수생 둘이서 이제 같이 살았죠. 네. 네. 그렇게 하다가 네. 아침마다 나가서 정오차하면서 그 S대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내년에 이거 저희 간다. 그걸 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미팅 한번 못 하고 네, 맥주 한 컵 못 먹고 돈 벌어 갖고 아르바이트해서 재수생 2명 학원비 대고 쌀 사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 고등학교 동창. 예. 참고로 어느 고등학교 나오셨어요? 강릉고등학교. 강릉고등학교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멋있다. 그래서 이제 쭉 진행을 하다가 가을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입 하나 줄이려고 어디 빨리 시험 보는 대학교가 없는 거 하고 찾다가 보니까 그 당시 진학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렇죠. 진학지. 살 돈이 없으니까 서점에 가서 보다 보니까 이제 사관학교, 항공대학, 해양대학이 있더라고요. 예. 우수 인력 인재를 이렇게 한다고. 예. 다 이제 국비로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문과다 보니까 기계하고는 이게 또 수학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항공, 해양, 공사 회사를 지우고 난 남는 게 육사였어요. 육사. 체력은 좋으셨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하다가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간 거죠. 아, 그러면은 공직으로 가시다가 S대로 가시다가 태능으로 가신 거예요. 예. 친구분들 지금도 건강하십니까? 아, 그렇죠. 예, 그 예. 세 분의 친구분들. 네. 단톡방에 같이 이제 이렇게 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 덕분에 사실은 오늘 제가 이 3프로 TV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 정말 참 고마운 친구들이죠. 대단한 박수 한번 하시죠. 정말. 아, 우리 진짜 고성균 장모님과 신림동에서 예? 그 19살, 20살 시절을 같이 보낸 그 세 분의 친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아, 정말 진짜 찐이에요, 찐. 대단한 우정이십니다. 그 선배 집안 형님이 그런 케이스 있어도 네. 자기들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을 텐데. 그죠? 네. 그죠? 그러게요. 아, 참 대단하시다. 우정이 대단하시죠. 한 친구는 S대, 한 친구는 Y대를 이제 다니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 그걸 해갖고 과외?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팅하고 그러면 돈이 나가니까 그거 한번 못 하고 다 우리 책 사주고 그러다가 이제 육사를 졸업하시면 이제 임관지가 어디셨습니까? 첫 임관지가.
이제 사관학교 들어가갖고 보니까 또 체질이 맞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경상북도 동해안 예. 54단 54단. 거기에 이제 영덕 그게 이제 영해라는 곳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해안 소초장 요즘 거기에 이제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해수욕장인데 거기 제가 소초장을 했어요. 저희 아버님 고향이십니다. 아 그러세요? 네, 영덕이? 본 적이 아 그래요? 네. 그 고래불 해수욕장 바로 거기 앞에 해안도로가 가장 아름다운 바로 집이 곳 있습니다. 피리동, 거무역동, 원암동. 네. 네. 근데 예전에는 그 군사 지역이었는데 그게 풀린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있을 때는 그 일체 군사 지역 민간인데요. 완전히 뭐 철저 멍쳐져 있었죠. 그 거의 해안도로랑 그렇죠. 바다랑 돼 있어서 네. 되게 아름다운 거기 예, 거기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죠. 해안 도로에서. 네, 맞아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저 지난번에도 어디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 나폴리라든지 이런 데 아말피 리비에라 해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해안선이 거기라고 보거든요. 고래불이 있는데? 삼척부터 아, 그렇죠. 영덕 예, 예, 맞습니다. 왜냐면 깎아내린 전력에 쫙 귀한 예, 예. 그잖아요. 울진 뭐 삼척 울진, 네, 삼척, 맞습니다. 영덕 이쪽이죠. 그 지역에서 이제 예, 초임 서대장을 하신 예, 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간 데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고래불 있는 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달에 한 번씩 막 돌아가니까 예. 그 68년도에 간첩이 잔뜩 들어왔던 그 울진 제일 꼭대기 고포라고 있는데 예. 거기 가서도 이제 소초장을 잠깐 하고 예. 죽변이라는 곳에서 가서도 좀 아, 하고 죽변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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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후포라는 곳에 가서도 좀 있죠. 하고 예. 그 일대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년을 보냈죠. 예. 그렇군요. 예. 다 해안소초장이시고. 네, 네, 네. 그때 뭐 기억나는 일 하나. 왜냐면 그 소초장 하면은 그 병사들하고도 굉장히 저런 일들이 많고. 그렇죠, 예. 어민들하고도 그런 일들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또 이제 제가 그 사관학교에 여러 번 근무하면서 예. 그 육사를 졸업해 나간 초임 장교들한테 설문지를 받고 이렇게 해보면 네. 뭐가 제일 힘드니? 예. 그러면은 부사관하고 관계 형성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예. 초임 장교가 그렇죠. 부사관. 예, 예. 예. 그 다음에 옛날 말로 고참병장, 요즘 이제 선임병장이라 그러면 예. 군대 생활 나보다 훨씬 많이 했잖아요. 그 병장들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부르기도 좀 애매하고 막 이러니까 관계 형성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예. 82년도 제가 똑같은 걸 느꼈었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 우리 부소대장 옛날 이제 선임하사라 그랬잖아요. 통상 요자를 많이 붙이죠. 이제 무슨, 그렇게, 무슨 중사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저도 계속 불렀는데 예. 그 당시에는 예. 그렇게 안 부르고 그냥 계급으로 찍어 누르는. 어이 김중사 그 새파란 소위가 나이 많은 김중사라는 뭐 참 형들이 또 그렇게 하라 예,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관계를 저는 비교적 잘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저보다 나이 많은 같은 종씨 선임하사가 있었는데 예. 그분이 잘 그런 걸 가르쳐 줘 갖고 예.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여하튼 처음 소대장 나갔을 때 한 달 정도는 그것이 가장 어려웠었어요. 예,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민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 통제가 없으면은 그 고래불 해수욕장 그다음에 오우. 목책으로 쭉 쳐놨는데 못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 멸치대가 몰려오면 가서 그 잡아야 되고. 좋은 어장이잖아요. 백합 조개 같은 것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분들은 새벽부터 이제 나가시겠다고 와서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새벽에 내보내주면은 이 뭐 그 당시에 이제 무장 공배하고 혹시 섞이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못 내보내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미안하게 됐었고. 민원이 또 많으셨고. 근데 그 당시는 사실 지금하고 달라서 뭐 민원을 내고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이 협조를 안 된다 그러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그러시군요. 예. 그러시다가 이제 그 장군을 다시기 전에 이제 통상 이제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연대장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요. 아까 이제 대대장 시절은 이제 11사단 예. 우리 고태봉 세대장 같이 하셨고 100일 연대장을 하셨네요. 네, 예. 제가 100연대 3대대 12중대 1소대장 출신입니다. 번개부대요. 네, 단결. 휴. 포병이죠. 포병이라 박격포가 86일이에요. 그러면 포병이 대기인데요. 아니구나. 예. 반갑습니다. 이게. 그때 이상태 대령이 계셨는데 근데 얘기 들어간다. 오늘은 뭐 공인받은 군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이제 101년대인데 그 101년대가 대한민국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전투 연대라는 용어는 없지만 싸우는 연대 중에 유일하게 주소지가 서울에 있는 연대예요. 맞습니다. 예. 김포공항 앞에. 그렇죠. 예, 송종역에서 1분 30초 걸으면 우리 연대 이병소니까. 예.
거기서 이제 연대장을 했죠. 병력들은 물론 이제 거기 몇 년도시죠? 2005년 6년. 아 2005년도 예, 뭐 예. 제가 제대하고 한참 있다.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이제 그 17사단을 이제 세상에 이 병사들끼리는 보병 파라다이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간부 지옥이라 그랬었어요 그때. 왜 지역에? 워낙에 이제 그 병력들이 서울 인근이고 그래서 통제하기도 힘들고 짬바고 막 이러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워낙에 또 이제 지휘 통제에 안 따르는 병력들이 많다 막 그래가지고 서울과 가까울 뿐 장교 간부들은 오히려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물론 이제 저 전방에 근무한 동기들이 들으면 저거 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사단장을 31사단장. 31사단 예, 전라남도하고 광주를 책임지는 네. 그 사단장을 이제 했습니다. 그걸 끝내시고 이제 육사교장을 하시고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이제 대구에 있는 이작전 사령부에 가서 참모장이라는 직책을 하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육군 훈련소장을 또 잠깐 했습니다. 육군 훈련소의 논산. 예, 예. 네. 그거 하다가 이제 육군 사관학교로 이제 갔었죠.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전역은 예, 몇 년도라 그러셨죠? 2016년 1월 달에. 2016년. 예. 이제 뭐 6년이 훨씬 넘었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숙명여대 안보학교 교수님. 안보학 교수, 예. 숙명여대에도 그런 과가 있군요. 전공이 아니고, 예. 이제 교양. 예. 교양으로 해서 안보학 관련된 과목들을 네. 뭐 국가 안보론, 전쟁사, 무기 체계, 북한학 이런 걸 이렇게 여학생들이 그런 과목을 수강을 많이 하나요? 자, 제가 첫 학기에 말이죠. 예.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심 상했었어요. 소대장 또 교육한다 그러면 30명은 모이잖아요. 그렇죠. 교수가 딱 갔는데 학생이 11명, 15명밖에 없는 거예요. 두 과목을 개설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과목이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다른 교수분들은 아이 뭐 장군님 뭘 걱정하세요. 한 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봉급받는 거 똑같은데. 그래서 저는 속으로 나는 그 생각이 아니고 나는 이미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해왔고 또 학교에서도 별도로 또 페이를 준다 그러는데 거기에 걸맞게 뭔가 학생들한테 지금 내 머릿속에 있던 걸 돌려줘야 되는데 너무 적으니까 이거 뭐지? 예.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다음 학기가 되니까 강좌 오픈과 동시에 5분 만에 그냥 꽉 차버려갖고 1학기 때는 60명 정원에 30명도 안 됐는데 2학기가 되니까 이제 60명인데 5분 만에 꽉 찼다고 직원이 놀래갖고 전화 온 거예요. 저 담당하는 아니, 직원. 장군님 뭘 노하우가. 컨텐츠가 뭐 전투 연애 뭐 이런 거 잘생겼었잖아요. 전혀 그건 아니고요. 제가 군대에서 병사, 내 전우인 병사를 하나하나 케어하던 그런 생각을 갖고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을 진짜 내 그 딸 이런 게 아니고 내 전우라 생각하고 진짜 아주 알뜰히 챙겨줬어요. 예. 그렇게 했더니까는 이 학생들만 사용하는 그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대나무 숲에. 왜 갑자기 이렇게 모였지 그랬는데 나중에 어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나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까 우리 게시판에 가면은 고성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숙대에도 저기 그 여학생 ROTC들이 있죠. 처음에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칠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그 학생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런가요? 예,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해갖고. 그 뭐 말이 나왔으니까는 그거 좀 말씀드리면은 60명인데 이제 꽉 찼어요. 와.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러니까 북한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던져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끼 과목으로 던졌던 거 솔직한 얘기로 예, 세 과목을 해서 만약에 학생이 없으면은 두 과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과목에 전부 달려붙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뭐 한 100명 가까이가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1학기 때 학생이 없어갖고 제가 자괴감에 빠졌었는데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 그랬더니까는 일단은 4, 1, 3, 2 순으로 잘라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큰 교실을 나한테 줘라. 다 가르치겠다. 내가 가르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과목은 큰 교실을 강의실을 배당을 받아가고 학생들 다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학기에는 이제 더 많아져 갖고 나머지 과목까지도 60명이 아니라 이제 150명 되는 강의실을 해갖고 자꾸 늘어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재작년이죠. 2020년도 마지막 그때 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실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학교 측에 그랬어요. 저로 인해 갖고 어떤 시간 강사나 교수분들이 잘리게 되면은 그건 곤란하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제 과목 듣는다 학생들은 나한테 다 보내라. 내가 레포트고 뭐고 해보니까는 3주 동안 내가 한번 채점하면은 230명까지 내가 한 과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 과목에 690명을 받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중간 레포트 채점할 때 3주 동안 계속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채점하고 다 하나하나 다 제가 표를 달아줬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육사의장님의 보니까 코칭을 받기는 어려운 일이죠. 육사의장님의 코칭을 받기. 그래서 제가 처음 첫 학기 갔을 때 제 영광스러운 이제 고등학교 일이죠. 선배분이고 교수 한 분 계셨는데 고장군 여기 그 학생들이 교수 평가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 4점은 넘어야 5점 만점에 제대로 된 교수 얘기 듣는다고 그래서 네. 근데 사실 뭐 첫 학기 딱 끝나고 뭐 한 4.5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선배님한테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은 4.2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뭐 한 그 4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5점 만점에 이제 뭐 5점 만점. 오, 그렇게 많이. 제가 이제 처음 그 숙대 그 총장님하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생각했던 것이 이 군의 위상이 떨어지는 가르침을 줘서는 안 되겠다. 예, 그걸 제가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끝날 때쯤은 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데 그거 그냥 뭐 인기가 아니고 효용 가치가 높은 예, 그런 교수가 되면서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다 전 달성했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학생들도 많이 이제 호응을 해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군 생활을 이렇게 30년 넘게 하시다가 또 이제 완전 신세대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성이고 여성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역시 군대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게 딱 그죠? 그 저는 군 생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이게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왜 뭐 꼰대라 그리고 저 뭐 2030은 뭐가 네 가지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소통 부재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는 제 그 부하 전우들이 전부 남성들이니까 그렇죠. 예, 병사들은 예. 그 친구들한테 사단장이 가갖고 무슨 그 뭐 오늘 경계 근무 잘해라 교육훈련 똑바로 하라 그러면은 그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매일 소대장이 그 얘기하고 중대장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단장의 얘기가 안 먹혀 들어가니까 내 부하 전우들이 우리 병사들이 뭘 제일 좋아할까 이거 고민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사실 병사들이 통제된 생활을 하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그거를 밖에 못 나가면은 주말에 TV 보면서 뭐 노래 듣고 뭐 연속극 보고 이제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소녀시대 9명 이름 제가 다 외워갖고 예, 병사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그 이제 어디 저기 뭐 레이더 기지 산꼭대기에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가갖고 한 30분 저한테 시간이 주어지면은 한 20분 동안은 소녀시대 얘기하고 놉니다. 예. 놀고 이제 마지막 한 10분 정도를 병사들이 스스로 자기들 입으로 이제 저하고 친해졌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해갖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졸지 말고 근무 잘 써야 되겠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뭐 소녀시대 노래도 뭐 지지지 하는 것도 좀 이렇게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좀 해가고 그거를 다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어느 날은 또 티아라가 또 뭐 롤리폴리를 갖고 말이죠. 이게 또 한다 그러면은 그 티아라 지연이부터 시작해서 이름 또 외워야 되고 말이죠. 예.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숙대에 가갖고 이제 여학생을 상대로 한다 그러는데 소녀시대의 티아라 얘기하면 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알은 것이 BTS를 알은 거예요. BTS를 다 이제. 네. RM은 영어를 잘하고 집이 일산이구나. 제이홉은 광주고 뭘 잘하고. 예. 정국이하고 진유는 집이 부산이고. 뭐 이거를 이제 제가 외우고 방시혁 씨는 왜 BTS를 만들었을까. 듀란을 보고 BTS를 꿈꿨구나. 이거를 파악을 해서 뭐 다이너마이트 이런 노래를 제가 같이 해서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한 곡 듣고 그리고 이제 호흡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고. 예.
그래야지 제 얘기를 들고 저 교수가 다음 입에서 뭐가 나올까 이 기대감이 있는데 들어가갖고 국가안보가 이렇게 이거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다이나마이트 왠지 그러니까. 그 군사학과 그 연계의 어떤 그런 처음 같은데. 그러니까 걔는 그 친구들이 다 암이거든. 암이네. 그 제가 무슨 메타포가 맞네. 저는 전직 암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학생들한테 하여튼 지식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인성교육을 먼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실은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은 절반은 제 수업 기본 내용을 들으려고 갖고 절반은 야 그 교수님한테 가서 강의 들으면은 인생을 배울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거 들어오는 친구들이 한 절반 정도 됐어요. 이제 하다가 우연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초기에 갑자기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한 것도 그 친구들 도움이 큰 게 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걸 너무 그 잡복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줄 서서 기다렸거든요. 다 뭐 수용이 안 되니까. 그 이제 그 다음 학기 제 강의 들으려고 하던 학생들이 제가 강좌 개설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까는 어이 교수님 빨리 학교로 돌아오시지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 뭐이구나 이제. 혹시 그 강의 들으는 숙대 여학생들하고 그 예전에 가르치던 육사 생도나 그 초급 장교들하고 미팅 같은 건 안 해주시나요? 제가 그 강의할 때 네. 혹시 그 육사에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개별 조리셔야 옛날에 그 참 이렇게 보면 그 여대 앞에 육사 그 제복을 입은 그 있으면 야 참 이렇게 멋있고 그랬던 기억이 그렇죠. 나죠. 네. 참. 근데 유튜브는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장군 멍군이란 이름도 좀 그렇죠. 예. 예.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된 거는 군대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관계없는 우리 여학생들이 제가 이제 군대 얘기 가르치는 과목은 아니지만은 뭐 전쟁사 이런 걸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야 이 교수 때문에 그 학생들이 저를 평가해 놓은 학생들만의 게시판에 있는 거를 제 아는 지인이 당신 딸이 제 과목을 수강하려고 했는데 계속 밀려갖고 못 들었다고 그거 전부 딸이 캡처해갖고 아빠가 아는 그 교수님 평가가 이렇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게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 교수 때문에 내가 뜬금없이 전쟁 영화 광이 됐다고 이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좋은 기억 갖고 있지만은 대부분이 군대를 싫어해요. 그렇죠. 안 좋았던 추억을 많이 기억하고 있고 군대에 잘못된 것들 옛날 뭐 잘못된 우리가 소위 뭐 일본말로 가라라 그러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군대가 욕먹고 있고 근데 그것이 좀 가슴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간부다. 이런 이제 병사들이 그렇게 일부 이제 좀 개념이 없거나 좀 불성실한 간부들 때문에 병사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들었을 때 참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장군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뭐 X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보니까 이 여학생들 군대하고 관계없는 여학생들이 내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이거를 군대 용어로 전과 학대 더 많은 사람한테 이걸 좀 하면 안 될까? 그럼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게 생각나는 거죠. 그렇지. 아무리 수강생을 많이 받아도 200명, 300명 이상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온라인 교육을 할 때 국가안보론 강의를 하는데 휴일날 제가 어디 이제 그 어디 가서 이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어느 학생이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얼굴도 못 본 학생이죠.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교수님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지가 이거 좀 물어보랍니다. 이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강의를 보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봐보면 그 아버지가 더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하여튼 겸사겸사 해갖고 유튜브를 하자. 근데 이제 제 얘기를 들을지 안 들을지 또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험 사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사부님이라고 이제 하는 이제 학군 한참 이제 후배장 어제 이제 장가 갔는데
그 예비역 대위한테 제가 밥 한 그릇 사주고 네 유튜브에 내가 한번 출연해 보면 안 될까? 아, 그분 유튜브를 하시는군요. 예. 지금 이제 구독자 한 30만 돼 있는데 그때는 한 10만 정도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가갖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을 보니까 괜찮아요? 예, 아주 뭐 저는 야 이거밖에 안 보나 그랬는데 이 장군님 이 정도면 가히 폭발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고 장군멍군이라는 게 제가 이제 그 시작한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완벽한 군 생활을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저를 통해서 군대를 싫어하거나 욕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군대를 좀 좋아하도록 만들겠다는 이제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이 간부들에 대한 인식, 간부들도 고민이 있다. 또 이 X별이 아니다. 이제 이런 것을 저를 통해서 이제 좀 알리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떠들면은 또 싫지 않습니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막 엄청 고민을 했죠. 예. 그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혼자 떠들면 안 되니까 장기판에 장군이야 하면 상대방이 멍군이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군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구독자분들이 멍군하고 댓글을 좀 많이 달아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이름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사연도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런가 보죠? 예. 사실 처음에는 일주일에 그냥 제 군대 생활했던 이야기를 하나 정도 이렇게 던져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뭐 한 달 만에 구독자가 3만 명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한 2달 됐구나 2달. 그러겠죠. 예. 그 다른 어떤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대형 거기 한번 출연을 했더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얘기는 다 쓸데없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얘기한 거 보니까 군대를 다시 한번 좋아해 볼까 하는 댓글들이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제 채널로 이제 들어와 갖고 그래 이제 구독자분들이 장군님 지금 밥 먹고 뭐 하십니까? 영상 안 올리고 현기증 납니다. 빨리 올리세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된 기분에 그럼 2개를 올려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다가 제 것만 계속 올리면은 또 일방적인 그게 되니까 그러면은 당신들 얘기도 한번 보내봐라. 같이 한번 소통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연을 보내봐라 해갖고 이제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뭐 제 경험담 하나, 구독자 사연 하나 이제 이런 식으로 믹스를 해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일이네요. 지금. 예. 아주 해피하고 근데 제가 뭐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죄송합니다만 선배 유튜버로서 조언을 드리면 너무 그거 이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그게 또 짐이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딱 그 정도에서 예 맞아요. 쫙 숙적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성들 위주로 구독자가 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여자친구들도 들어오나요? 대부분이 이제 그 보면은 6 내지 7%가 남성. 우리 저 대구에 있는 리코더 19, 도쿄에 있는 아소님을 포함해갖고 여성분이 3.7 정도 이제 이래요. 통상. 우리 부산에 또 그 마담 철포덕님이라고 60대 후반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사단장 육사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다 구독자 병사 사단 그 병력들 관리하듯이 이렇게 이름을 다 아시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제 남성. 그렇겠죠. 대부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고 안 간 분들도 이제 있고. 요즘에 그래서 요즘엔 이제 강의하시고 유튜브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제가 그 군대 시절 추억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 아까 같이 또 모시고 오셨으니까 우리 고태봉 소대장은 어떤 소대장이었습니까? 하이트 저직권에. 이거 없는데 욕해도 되나요? 제가 진짜 군 생활하면서 본 그 단기 복무 장교 중에서 그런 장교가 참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어, 솔직히 말로. 제가 소대장 할 때도 뭐 열심히 한 우리 그 ROTC 동기들, 단기 복무 장교들이 있었지만은 그 고태봉 소대장은 단점 딱 하나예요. 축구를 못해. 그거 하나 단점을 제외하고는 진짜 못하는 게 없고 그 축구를 못하는데도 좋은 건 뭐냐 하면은 요래가 없어요.
그 소대가 다른 소대하고 축구 시합하잖아요. 절대로 공모 찬다고 빠지지 않아요. 아마 소대원들은 아주 공모 차는 우리 소대에 빠져줬으면 하는데 본인은 항상 내 소대원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그게 진짜 저는 소대장의 진면목이라 생각을 했고 어떤 임무를 줘도 그걸 참 100% 수행해내는 네. 진짜 아주 엑설런트한 네. 그런 장교였죠. 전역을 안 했으면 최소한 별을 달 수 있는. 당연히. 예. 본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예. 형님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었으면 제가 무조건 사단장까지 했죠. 예. 일단은 뭐 틀도 좋은 데다가 이 생각하는 것도 병사들하고 아주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갖고 네. 또 사실 우리가 군인이 어떤 전투를 한다 그러면은 많은 창의력이 필요한데 예. 우리 고태봉 그 소대장은 아주 창의력이 무궁무진해서 저를 하여튼 너무 당황스럽게 해서 상사에 갑니다. 자, 그러면 장군님 즐겁게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도 장군님께 또 저희가 숙제를 하나 드려야 됩니다. 이 사연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네네. 그건 한번 잘 읽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좀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글로벌 브리핑부터 밤에 글로벌 라이브까지 유튜브로 애청하고 있는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먼저 저의 고민을 한 가지 하소연하자면 지방에 아파트 한 채 실거주하고 있고 부모님 아파트 한 채 사들이면서 저희 집에 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와이프랑 맞벌이 중이며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5월경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 서울에 대한 동경과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서울에서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성적은 인서울할 정도는 되는데 앞일은 모르지만 일단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와이프랑 저의 수입으로 아들 학원비랑 아파트 대출, 생활비 등을 쓰고 나면 15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기고 매달 미국 주식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제 계좌, 50만 원 아들 계좌에서 ETF 매수. 현재까지 미국 주식에 들어가고 있는 액수는 3억 정도 되고 그 밖에 개인 연금 계좌에 6천 정도는 S&P 500, 나스닥 100 ETF로 구성되어 있고 IRP 계좌에 2천 정도도 S&P 500 ETF와 나스닥 100 채권 ETF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SA 계좌에 1,000만 원 정도 삼성전자와 맥쿼리 인프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들의 서울 생활에 대비한 여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고민입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와이프와 노후에 아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노후 대비용이지만 제가 군 제대할 때쯤 IMF를 겪으면서 부모님한테 1원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와이프와 결혼할 때 전세 대출 2천으로 빌라에서부터 생활하면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생을 해보니 아들은 사회생활 출발점에서는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자 방향이나 설정을 어떻게 하면 저의 노후와 아들의 시드머니를 같이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자 하소연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의 방향에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사연도 역시 장문스럽게 읽어주셨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네요. 아니, 근데 원래 이 연예인분들이 나오시면 모르는 단어를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거든요. 머뭇거리시는데. 거침없이. 적 앞에서 또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님? 이거 한번 조언 좀 주십시오. 상당히 잘하고 계신데요. 아들 사랑이 그냥, 그죠? 그 아들이 이제 하나시죠, 자녀분이? 네.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하여튼 뭐 지금 주식을 적지 않은 규모로 하고 계시고요.
결국 미국 주식에 상당히 집중돼 있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분들 많으세요, 요즘. 삼성전자 우선주와 매크로인프라가 있지만 아마 삼성전자 우선주는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장기적으로 묻어두면 네.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한국의 제일 좋은 성장주로 아마 사신 것 같고 우선주를 사신 거는 이제 배당을 배당. 1%더 받으시니까 그렇죠. 네, 사신 것 같고 매커리 인프라도 제가 뭐 펀드 매니저 시절에는 탐방도 갔습니다만 그렇죠. 네, 한국에서 배당 주식으로는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냥 또박또박 그죠? 네. 톨게이트 비용 이런 거 받아가지고 배당 주는 데죠. 네.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그 하방을 막아주고. 하방을 막아주는 네. 그러한 개런티가 이제 걸려 있는 그런 펀드가 상장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장기적으로 이제까지는 뭐 그렇게 뭐 하신 건 좋은데 적립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종의 이제 적립식으로 또박또박 하시는데 S&P 500 ETF와 나스닥 100 ETF는 사실은 거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 이게 오르면 저것도 오르고 네. 저게 빠지면 이것도 네. 빠지고. 그런데 이제 뭐 변동성은 나스닥 100이 조금 높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S&P 500과 나스닥 100은 이제 같은 종목이라고 네.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대한 너무 편중. 편중이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조언해드리고 싶네요. 미국 주식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을 30%, 그리고 주식을 70% 이런 비중으로 좀 밸런스 있게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전자산 30%에는 이제 자금이 계속 커지면 일부 채권 그리고 좀 어쨌든 현금성 자산 그리고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뭐 한 1, 2년 후에는 조금 금리가 높은 회사채 이런 것도 포함해서 네. 한 30%는 조금 안전자산으로 관리하시고 70%를 주식을 하시되 그 70%의 주식 중에서 반드시 안정성장주를 10에서 20%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안정성장주를. 네. 미국의 안정성장주라고 하면 리츠라든지 내지는 뭐 큰 제약회사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펩시라든지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P&G 이런 같은 거. P&G 같은 네. 그런 회사들은 이익의 변동성이 적으면서 거의 안전자산에 가까운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장점이냐면 배당을 받으실 수 있으면서 좀 더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자산의 네. 성장주 지금 나스닥 ETF를 비롯한 성장주의 베팅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S&P 500보다는 조금 S&P 500 전부보다는 일부는 안정성장주 ETF 있거든요. 안정성장주 ETF를 네. 조금 사셔서 ETF도 배당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 배당을 받으시면서 안정성을 조금 높인 상태에서 나스닥 100 비중을 오히려 높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박사님이 진짜 그 지금 대부분 상담이 가족 관계에 대한 상담이 야, 나는 언제 이 재테크 상담 한번 해보냐. 그러고 있다가 그냥 본물 터지듯이 그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아주 그냥 구체적인 대안까지 주셨으니까 아마 이 40대 중반의 가장님은 지금 고등학생인 아들의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 조금 들어갈 때 본인이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을 반복하게 안 하려고 하시는 정말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죠. 본인 재테크도 노후생활도 준비가 다 안 돼 있는 분인데 참 착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그죠? 같아요. 3프로 상담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한결같이 네, 마음결이 너무 참 네. 고우시고 그리고 인생을 참 이렇게 진중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군님 어떻게 이 사연 들으시니까 예전에 그 군문에 가셨으니까 뭐 저 기업을 하시거나 이렇게 경영 쪽에 가셨던 친구분들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뭐 넉넉하게 그렇게
신혼 살림이나 그렇죠. 또 아이들 키울 때 그러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 옛날 생각 좀 나시겠네요. 네. 일단 뭐 저는 솔직한 얘기로 여기는 뭐 ETF라든 이런 용어 자체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때는 사실 이 어떤 경제학은 배웠지만은 예. 실물 경제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저희가 이제 소령 달고 육사 훈육관으로 처음 갔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후배들한테는 이 실물 경제에 대한 교육을 좀 이렇게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별 한 개 달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라는 직책을 갔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졸업하기 한 달 전에 각종 여러 가지 교육을 졸업생들한테 시키는데 학교장님한테 다른 교육을 덜 시키더라도 2시간 동안 생도들한테 경제 교육 그걸 좀 시켜서 내보내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위 나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 실물 경제에 대한 얘기는 딱 2가지가 있었습니다. 1. 군인은 돈이 많으면 안 된다. 2.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할라. 그 대부분이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산다, 1억짜리를 산다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일단은 대출이라는 걸 빚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돈을 저금을 해서 1억을 차곡차곡 싸가지고 가서 아파트를 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살아왔었어요. 예. 그 저만 그랬느냐?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야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이제 경제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 와이프하고 가족 애들한테 좀 미안한 게 많죠, 사실은. 항상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그 이른바 재테크 또 집테크의 기회 자체가 많지도 않았도록 그렇게 또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예, 예. 뭐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또 그런 걸 하는 뭐 동료들도 뭐 나중에 보니까 있었고 예, 하는데 이제 저희는 뭐 그런 생각까지를 안 하고 이제 그러셨군요.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 저 육사에서도 이제 그런 교육도 좀 하시겠지만은 육사 생도들도 이제 뭐 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그렇죠. 예, 예. 활용하고 또 거기에 이제 전산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을 테니까 3프로 TV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3프로 TV를 보시면 또 역사라든지 또 하물며 이 육사 교장님 하신 선배님도 나오실 정도니까 육사 생도 여러분이나 이 간부 여러분들도 3프로 TV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제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까워 갖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 다 조사를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졸업을 325명이 소위를 달고 졸업을 했는데 네. 제 주변에서 소위 그 뭐 청약 뭐 저축인지 부금인지를 넣었던 동기생이 제 주변에 딱 한 명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는 머리가 튑 친구예요. 생도 때 그걸 넣었어요. 320명 중에 예, 제 주변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10년 뒤에 우리가 훈육관을 갔을 때는 생도 야 무슨 주택 청약, 주택부금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거 한번 알아봐라. 나는 못했지만은 네, 이제 그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그 돈 많은 것이 사실은 죄가 아닌데 그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근무를 엉터리라고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래서 군인들도 좀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예전에는 그런 이제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게 또 물리적으로 거의 가야 되고 또 그렇죠. 전환을 해야 예, 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데 저기 팔리고 예. 지금 적지를 말이지 이런 차원에서 좋은 차원에서 이렇게 선배들이 또 강하게 권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한 들고요. 가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우리 그 특히 이제 부사관들 초급 간부들이 그 어떤 일확천금 해갖고 예. 주식하는 건 뭐 그렇다 괜찮다 하더라도 그 이제 뭐 뭐라 그러니까 불법 사행성 투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 뭐 그런 데다가 해갖고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너무 혹해갖고 네. 예, 그런 거 보면 아주 안타까워요. 네. 그 많은 이제 그 유튜브 팬들을 갖고 계신데 또 장군멍군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아마 제 구독자분들이 우리 장군님이 왜 저기 3프로에 같이 자세가 그러는데 제가 오늘 이 3프로 TV의 그 배려로 이까지 왔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이
주식 관련된 거 또 아니면 여기에 뭐 주식 말고도 3프로 TV에 보니까 여러 서브 프로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그 최준영 박사 지구보험 그거를 꼭 챙겨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3프로를 알게 됐었는데 예,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경제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분들은 예, 한번 살펴보시면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도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 있고 보니까 군대도 좀 비상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간부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조금 제약하면서까지도 조금 경계 태세를 좀 강화하고 이런 것들을 듣고 봤는데 어떻습니까, 장군님? 끝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이라든지 또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시면서 야, 이런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건 좀 사회에서 군을 볼 때나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을 볼 때 좀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좀 주십시오. 이제 큰 차원에서는 사실 우크라이나 빼고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핵에 대한 방어를 어떻게 방호를 하겠다 그러는 그런 자세가 이제 우리 역대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 담대하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이 최근에 일련의 이제 과정을 보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그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상이 생겨갖고 어디로 피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 가서 어쨌든 뭐 엎드릴 때 배가 장기가 안 터지도록 배를 들고 뭐 눈을 가리고 뭐 이렇게 자세를 좀 하는데 군대 안 갔다 온 우리 그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에 대한 것은 물론 이제 군의 간부나 그 병사들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는 이제 신과 함께 한다 그러는데 신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저도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군에서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국민들한테 소통을 좀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대로 알려주고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이제 있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 전체가 모든 걸 다 숨기고 뭐 거짓말하고 이제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너들 실제로 그러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은 곳이 사실은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 육해공군 다 통틀어서 현역 군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뭐 장교들 다 장병 부사관 다 합치면은 뭐 지금 뭐 50 한 몇만 되죠. 조금 줄었나 보죠 옛날에. 그렇죠. 지금 뭐 인구가 늘질 않고 그러니까. 인구도 안 늘지만 이제 병력 복무 기간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많이 없어졌고. 어쨌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 납세 의무와 더불어서 군대를 가야 될 분이 꼭 가야 되는 병의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 모이신 저를 포함한 네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 국방의 의무, 병의 의무를 다 했습니다마는 군대 보내놓은 다음에 아들, 딸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또 야, 우리 군대가 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또 밖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강한 군대고 또 최근 들어서는 그 장비들, 그죠? 해외로 많은 수출을 하게끔 돼 있는 발전도 무기 체계라는 측면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안보 의식을 철저히 갖되 우리 군을 좀 신뢰하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사실 지하철이나 이런 거 이렇게 타고 갈 때 군대 군복을 입고 이렇게 두세 명 이렇게 모여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이렇게 말도 붙이고 그런데 그게 참 좋고 씩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그게 우리 장군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헌신한 분들의 그런 노고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바쁘시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유튜브에 출연한다는 게 또 주저될 일도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3프로 TV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장군 몽군 저도 열성 구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분도 오늘 장시간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죠. 시장에 대한 예측도 중요하고 또 전략과 전망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인생사가 조금은 이렇게 한 걸음 뒤에서 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치 않나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러분의 성원으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 상담소 공식 이메일이 지금 밑에 나가고 있죠. counse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연도 괜찮습니다. 사연 주시면 채택된 분들께는 저희 3프로 TV가 만드는 좋은 투자 관련된 책도 댁으로 우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주말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보람되게 보내시고요. 이제 환절기라고 할 만한 날씨더군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데 건강관리도 잘 하시다가 또 이번 주만큼은 돌아오는 주만큼은 여러분의 투자의 성적도 좀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어김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